네, 오늘의 민주당 시간입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위 정책본부 최혁진 부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을 좀 경제 질문을 드릴 텐데 네네.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확 낮췄거든요. 지난 네, 2월보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수치예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정말 빈털터리가 된 대한민국을 받게 되는 아장난이라고 하려다가 참았는데 네, 대한민국을 받게 되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혹시 비책이 예.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대내외적 환경도 안 좋고 불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불황이 만성 불안화되게 되면 이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셔서 당선을 꼭 시켜주시면 이제 분명한 변화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고가는 비어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거냐. 근데 경제라고 하는 이 그 상황 시장은 정부의 곡간만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정부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불확실성 예, 그래서 해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가 정상화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지는 것을 이제 느끼실 텐데요. 첫 번째로 시장이 뭘 원하냐 하면 불황의 최대 원인이었던 내란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네. 내란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 거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불안정하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으로도 내란 세력은 종식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또 줄 수 있고 또 하나 통합 정치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산적인 경쟁이 정치 공간에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정치가 불안정해지지 않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 또 무엇보다 이제 경제 정책 자체를 일관되고 투명하게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업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가 엉망이니까 괜히 내가 여기 투자했다 돈만 날릴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게 미래성장 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AI라든가 뭐 네.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민생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재정 투자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그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신재생 재생에너지 분야라든가 AI 분야를 창업하거나 투자를 준비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얼로 튈 줄 모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키우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재정 투자를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면 민간 투자가 일어날 텐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조짜리 펀드가 만들어진다 칠 때 정부가 여기에 1,000억을 선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후순위를 하겠다. 그럼 굉장히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9천억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시장이 불이 붙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생 분야는 마찬가지인데 지역 화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10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화폐에 1조 예산을 쓰게 되면 10%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10% 할인을 보고 이제 지역 화폐를 사서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1조 같으면 10조의 돈이 도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일 텐데요. 이쪽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국제 관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안보 통상 분야가 아마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그 정부에서 빠르게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만이 현재의 위기와 불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특히 이제 단호하고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결단력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는 지금 가장 원하는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그래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훈훈해집니다. 예. 일단 진짜 정치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맞습니다. 나온 대선 후보 중에 경제를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또 네, 예, 인정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청년 소셜벤처 이런 친구들 만났을 때 얘기했지만 예, 사실 이제는 민간 시장에서 민간의 역량이 훨씬 좋아졌고 이제 정치 행정가들은 민간 시장의 그런 급격한 변동을 바로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놓친다. 그러면 시장이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 능력 풍부하고 돈도 많아. 정치가 안정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에 보조를 맞춰주고 투명하게 소통만 해주기만 해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빠른 속도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행정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신호를 시장이 받아들일 거고 정부 곳간이 부족하지만 이런 민관 협력을 통해서 네. 불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사전 투표가 10시가 네네. 됐는데 1,000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최단 예. 시간 안에 1,000만 명이 돌파했고 현재 23.33%입니다.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지금 호남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네. 영남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해 보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안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분들은 네, 네, 사전투표를 못 맞습니다. 믿어가지고 본투표 때 집결. 본투표 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남권의 저조는 국힘이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내란 같은 짓을 저질렀으니까 아무리 보수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참 명분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부정선거론을 계속 유포를 해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장에 갈 동력과 명분 자체가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쭉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네, 지역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런 네. 얘기를 하신대요. 오, 뭐 자기들은 이제 국힘이니까 민주당을 찍히는 좀 그렇고 예. 근데 국힘 찍어주면 향후 친윤들이 또 득세를 할 텐데 예. 네. 투표장에 안 가는 게 이게 최선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는 아, 거예요. 본투표도 예. 그래서 야. 이게 한동훈계 자기들 내부 통합을 못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못하다 보니까 국힘 내부에 일부 있는 뭐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 자체가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흐름이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쪽 지역은 본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최혁진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